안녕하십니까, 짱이야입니다. 오늘부터 전기냉장 실기 PSC 짱이야 풀이해법 3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책의 표지는 조금 색깔이 바뀌었고요. 자, 기존 교재에 약간의 비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섞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교재 유튜브 재생 목록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다만 새로 추가된 부분의 내용은 유튜브에 지금 해설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새로 조금 더 추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책의 표지부터 해서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12, 13, 14페이지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PSC에서 수의 포용법 이런 게 추가가 됐고요. 나머지는 여기는 똑같습니다. 17페이지 같고요. 여기도 같고요. 내용이 같습니다. 같다가 아마 중간중간 내용 중에서 이제 조금씩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띄어쓰기 조금 이런 것도 약간 못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다 비슷하고요. 대부분 다 비슷하고 자, 목차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최신 간연도 2024년도 시험 75회차, 76회차가 포함이 돼서 들어갔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12페이지부터 추가된 게, 자, 올해 이제 큐넷에서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공구에 대해서, 지참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지참물을 뭐 계속 보다 보면은 사실 뭐 그동안 저희 같이 공부를 한 지 오래되고 시험을 본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점점 그 전기기능장 시험 지참물이 약간 팍팍해집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시험 볼 때 갖은 방법으로 우리가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의 공구들을 개발도 하고 만들어서 막 하긴 했는데 점점 어떤 데는 그런 걸 알려줘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고 이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이거를 규정을 지어갖고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공부만 가지고 가서 시험 보는 게 이 전기기능장 시험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공지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작업형 공개문제 출제 빈도 이것들을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까지 지금 저기 70회부터 나왔잖아요. 69회까지는 작업형 공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험 문제가 아무거나 시퀀스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70회부터 공개 문제라고 해갖고 PAC 난이도를 조금 올리면서 공개 문제를 10개를 내줬는데 그 중에 7개까지만 계속 문제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1번부터 10번 중에 7번까지는 시험에 나오고 8, 9, 10번은 뭔가 문제가 있는지 공개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도 학원에서 다들 공부할 때 1번부터 7번까지만 재협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76회를 봤을 때, 자, 1일차 시험에는 6번 도면, 2일차 시험에는 1번 도면, 3일차 시험에는 2번 도면, 자, 이렇게 1, 2, 3으로 구별을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1번, 2번이 제일 많이 나왔고, 3번, 4번이 좀 적게 나왔고, 5, 6, 7번이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음 시험에는 꼭 3번, 4번이 나온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특히 첫째 날. 그래서 이런 출제 빈도 모음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이런 자료들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1장 챕터 1 PSC 정의 적용 분화 이런 거는 사실 PSC 공부하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죠. 이렇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제 PSC 수의 표현법이라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숫자라는 개념. 이 숫자와 문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숫자가 과연 숫자일 것인가? 이거를 숫자도 다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나 처음 뭐 전산학개론, 전자계획 일반 이런 이론을 배우다 보면 비트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이런 걸 비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1비트는 최소 단위의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비트에는 0이라는 데이터, 1이라는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비트가 데이터가 아니고 0이 데이터고 1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0과 1로 어떤 출력 코일로 형성이 되면 이게 온, 오프가 되고 1이면 온, 0이면 오프 이렇게도 나타내고 그 최소 단위가 비트입니다. 이 비트가 4개가 모이면 니블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8개가 모이면 바이트를 씁니다. 자, 이 바이트가 바로 PC에서 많이 사용하는 바이트입니다. 몇 바이트, 몇 바이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PC에서는. 하지만 PC에서는 이 비트와 이 워드 16비트를 사용하는 이 워드 규칙이 16비트로 메모리가 쭉쭉쭉 구성이 되어 있는 게 PC입니다. 그래서 16비트 2개가 있으면 더블워드. 더블워드는 또 그 더블워드의 길이만큼 이 메모리의 용량만큼 차지하는 게 단장형 실수 영역에서도 이 더블워드만큼 32비트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자, PLC가 아예 처음이신 분은 비트 워드만 아셔야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연도가 지나가면서 실수 영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실수 영역에서도 저희는 단순히 쉬운 문제만을 풀기 때문에 배장형 실수만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단장형 실수는 아예 쓰지 않고 배장형 실수 가지고 관연도를 풀었습니다. 저 뒤에 관연도 부분에 가시면 이 배장형 실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답변 이제 배장형 실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PLC에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A 접점을 누르고 P0를 누르실 때 P0만 넣었으면 P0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P0000하고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P가 0000 네 자리까지는 워드 자리를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숫자가 쭉 올라갈 수 있겠죠. P0, P1, P11, P21, P101 쭉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P0부터 시작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PLC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많이 보시면 PLC의 입출력에 숫자 써 있는 걸 막 보시면 32H 기준에 여기 이제 뒤 입출력도 나오지만 입력은 P00부터 P0F까지, 출력은 P20부터 P2F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P자도 잘 안 보이네요. 이 A 접점, P0의 A 접점이 이렇게 놓고 M0의 출력 코일을 놓게 되면 M0 워드의 첫 번째 비트 자리가 M00000입니다. 그래서 0번째 비트입니다. 그래서 M0의 0번 첫 번째 비트 그게 이렇게 출력 코일로 나타내는 거죠. P0 워드의 첫 번째 비트 A 접점 P0000 0입니다. 이 0의 자리가 0이면 이렇게 열려 있고 1이 되면 이게 닫혀 있습니다. 이거 숫자죠. 데이터죠. 여기가 닫히면 이 안에 데이터가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비트 안에 0과 1이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도 이제 뒤에 가면은 디바이스 모니터라는 것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교재에 추가된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십진수의 개념. 우리가 많이 흔히 쓰는 아라비아 숫자 십진수죠. 0부터 9까지 해서 10부터 19 이렇게 나가는 게 십진수입니다. PLC에서 쓰다 보면은 십진수로 우리가 보여주는 이게 란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PLC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계산을 하고 나면은 십진수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 PLC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PLC의 프로그램 레더도 상에서는 십진수로 표시되지만 실제 PLC 메모리는 이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실제 이진수라기보다 약간 16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 PLC 구조가 워드 데이터로 뭐 대부분 돼 있어 가지고 이진수로 저장이 되면서 그게 바로 16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칭 중에서 이건 명령어기도 합니다. 이 DC, 데시멀이라고 합니다. 데시멀은 10진수, 바이너리, BIN이라고 한 건 이거는 이진수. 이렇게 10진수는 0부터 9까지 10개의 변수를 표시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이진수는 0과 1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진수는 16개니까 0부터 여기까지 9까지 하면 10개 A, B, C, D, E, F 해서 그래서 16진수로 F는 15를 뜻합니다. 그래서 A, B 16진수 하면은 요 네 개씩 끊습니다. A, B 요 4개씩. 이 4개의 비트가 바로 16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A는 여기 10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A가
A가 나오면 1010 이진수로 10이죠. B가 나오면 1011 이진수로 11. 그래서 이진수 1010 1011은 16진수 A, B랑 같은데 이거를 10진수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10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저희가 수학 시간에는 많이 배웠지만 여기가 16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1의 자리죠. 그래서 여기 10이라는 거는 10 곱하기 16 더하기 자, 요 네 부분 네 개는 1 곱하기 11 이걸 더하면 160 11 더해서 171이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이렇게 10진수로 바꿀 수 있는 거 저는 암산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들을 할 때 이런 명령어를 사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합니다. PLC에서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을 보시면 10진수 모니터에 표시되는 건 10진수 자, 이진수로 저장이 될 때는 10진수 10은 1010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BCD 코드라고 하는데 BCD 코드는 자 0부터 자 원래 여기가 사실 이거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는데 여기 이공계 쪽은 자 이 안에 아까 F인 15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BCD 코드는 우리가 10진수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요 칸에는 0부터 9까지 요 칸도 0부터 9까지 해서 10진수까지만 여기서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자, 이 상태가 바로 10입니다. 요게 같은 거죠, 다 지금. 그런데 BCD 코드로 바꾸면 이게 10을 1하고 0을 갈라서 1은 10의 자리는 여기서 1로 나타내고 0의 자리는 1의 자리는 여기서 0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 BCD 코드로 하면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30을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30을 여기서 3, 여기는 0. 똑같이 248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계산기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200, 0010 여기가 이진수로 2죠. 이진수로 4고요. 이진수로 8. 이게 처음에는 이제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자, 3246이 이진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 3246이라는 숫자입니다. 10진수일 때. 그러면 BCD 코드란 건 이렇게 칸막이를 딱딱 칩니다. 4개를. 자, 여기서 3, 2, 4, 6 각자 0에서 9까지만 나타내는 이진수 비트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진수로. 그러면 이 BCD 코드로 바꾸는 거 10진수를 BCD 코드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시험에 나올지 모릅니다. PLC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BCD 코드. 왜? HMI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BCD 코드도 배우고 바이너리 코드 배우고 서로 변환을 하고 거기서 HMI에서 실제 타이머 시간 흘러가는 걸 보기 위해서는 꼭 BCD 코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PLC 소개. 별 내용은 없습니다. PLC 32H PLC입니다. 32H PLC 이렇게 생겼고요. 많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어쨌든 PLC를 한번 구매를 하셔야 돼요. 시험을 보시겠다면 PLC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PLC 공부할 때 PLC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 보기 직전에는 반드시 PLC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여기가 입력부, 출력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자꾸 뭐가 나타나네요. 자, 단순히 얘기해서 자, 여기가 입력부입니다. 여기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3번 입력. 자, 4번 출력. 8-2를 보겠습니다. 8-2 전원. 전기가 이쪽에 꽂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입력 이쪽에 그 입력 공통에 있는 단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8-1은 통신 단자인데 저희 시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신 단자는 시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상태 표시 LED는 뭐 봐둬야 되겠죠. 전원이 들어오고 런이 되고 스탑이 되고 이 모두마다 색깔이 나옵니다. 이거는 꼭 보실 줄 알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 자리에 뭐
배터리가 있고 뭐 모드 스위치가 있다 그러는데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이 배터리는 자 32H인 경우에는 시간을 저장을 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가 알람 스위치 같이 그 정시에 타이머 알람이 됩니다. 우리 생활하는 시간대로 알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내장 배터리가 우리 PC에도 있는 수은전지처럼 그래서 수은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이 안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계처럼. 그래서 정시에 뭔가 동작해라 이런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 게 32H입니다. 그 아래 버전들은 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PLC 프로그램은 안에 램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키 스위치, 런 스탑 스위치. 요 안에 조그만 게 있어요. 요 안에 조그만 게. 항상 프로그램 할 때는 스탑.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중에 제출할 때는 런 상태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완성으로 실격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제 카페에는 있는데 책을 누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XG5000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LS 한전 사이트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지금 얼마큼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4.77 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77 버전에서 사람들이 버그가 나오고 에러가 나오고 그래서 4.76 저도 이제 4.76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시험 볼 땐 4.09 버전을 써서 시험을 봤는데요. 그게 이미 8년 전이죠. LS산전은 계속 소프트웨어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데 버전을 옛날 거를 써도 되고 새 거를 써도 되는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제품이 옛날 거면 버전도 옛날 게 좋고 제품이 신제품이면 버전도 신제품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버전을 같이 맞게끔 사용해야지 옛날 버전으로 새 제품을 갖다가 연결하면 뭔가 부족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제품과 신버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버전으로 많이 쓴다는 거 제가 4.60으로 이전 교재는 계속 써왔는데 4.4 버전인가 그쯤 돼서 아예 소프트웨어가 자꾸 아이콘들이 막 변경이 돼갖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는 하나의 버전을 통해서 계속 그걸 하셔야 돼요. 4.61 버전이 아마 예전 거대로 돼 있고 이제부터는 4.76 버전으로 저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게 이제 실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PLC 프로그램을 가지고 XGWX 파일이 있습니다. 자, XGWX 파일. 자, 제 교재에 XGWX 파일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교재 출판을 알려드리죠.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내려가 보십시오. 제가 교재를 지금 한 네 번째 냈어요. 네 번째 냈는데 이번 뉴 전기경쟁 PLC에 중요 알림 사항으로 정오표가 있습니다. 정오표. 이거를 고쳤는데도 계속 PBB로 써 있으니까 이거 뭐 다 아시겠죠? 뭐 이 정도는. 하여간 P로 돼 있던 거 C로 고쳐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파일 자료. 자, 여기 보시면은 뉴 전기능장 짱이야 프리해법 3 파일 모음.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하나씩 계속 수정할 때마다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희 책에 있는 해답이 다 이거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뭐 입력이 좀 서투르신 분들은 오히려 이 파일을 좀 필요해 가지고 가져다가 쓰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갖다 쓰시면 되고요. 자, 물론 이 파일들은요. 이렇게 VIP가 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P가 있으신 분들만 요 교재에 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VIP가 되는 방법은 교재를 구매하시거나 그리고 인증샷을 날리시고 그리고 멤버십 회원을 가입하셔서 그거를 인증샷을 하면은 등업 신청해 주시면 이
제가 VIP로 등업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